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안 나올 거란 예상을 깨고 법정에 나왔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으로 이학수 전 부회장의 출석 소식을 저희가 좀 먼저 다뤄볼까 하는데 일단은 예상 깨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이제 신문을 하는 건지 좀 짚어주시죠. 네, 그 이학수 전 부회장은 예. 이제 검찰에 그 자수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자수서의 내용이 뭐냐면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예. 삼성에서 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예. 자신이 이건희 회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를 해서 예. 나중에 그렇게 다스 소송비를 대납하게 된 것이다라는 그러한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을 했는데 예. 이 검찰에 제출한 이 자수서가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소송에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됐거든요. 예. 유죄 인정의 중요한 증거가 됐기 때문에 예. 이것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는 그 이학수 전 그 부회장의 이 자수서의 진술 내용 예.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예. 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자수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주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학수 전 부회장에 대해서 예. 증인 신문을 통해서 이러한 어떤 내용을 탄핵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이 재판에서의 핵심 쟁점인 것입니다. 예. 네. 지금 이학수 전 부회장도 그렇지만 핵심 증인들이 구인장이 발부됐거나 또는 출석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서요. 앞으로 재판 좀 빠르게 속도가 좀 신속하게 진행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럼 최근에 이 전 대통령이 이제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나와서 이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예. 그때 나왔던 얘기들이 왜 이렇게 재판이 보통 이제 구속 재판은 6개월 내에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건데 예. 이렇게 재판이 왜 지연이 됐냐? 라는 것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수많은 증인들이 예. 출석을 안 해가지고 예. 재판이 지연되다 보니까 보석으로 이제 풀어주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예. 이렇게 형사 재판에서 증인이 예. 소환장을 받고도 안 나오는 경우에는 그 예. 7일 이내에 감치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예. 또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도 있고 예. 나아가서는 구인장을 발부받으면은 예. 이제 붙들려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구인장이 발부돼 있는 증인 같은 경우는 뭐 법정에 출석을 할 것 같고 예. 지금까지 재판과는 다르게 좀 증인 신문이나 이런 거는 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꽤 많은 증인들을 신청을 해서 일전에 좀 진행이 좀 더뎠던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이렇게 핵심 증인들이 재판에 나오면서 아무튼 속도가 붙을 것 같네요. 첫 소식으로 짚어봤고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합성 사진이 실렸습니다. 어디에 실렸냐? 교학사가 펴낸 한국사 수험서에 이게 실렸다고 하면 저희가 뭐 이제 모자이크 처리는 해서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까? 네, 이게 이제 지난해 8월에 교학사에서 펴낸 그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참고서에 예. 이제 그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 합성한 그 합성 사진이 실려서 지금 판문이 일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그 2010년에 방송된 그 드라마 추노 예. 그 출연자 얼굴 그게 노비예요. 그래서 예. 노비의 얼굴에 노 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을 한 사진인데 예. 그 밑에 이제 설명이 나오는 게 보면 붙잡힌 도망 노비에게 낙인을 찍는 장면이다라는 그 사진 설명까지 이렇게 있어서 예. 이거 이제 노 전 대통령을 아끼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 네. 상실감이 되게 크고 좀 고인에 대한 어떤 그런 비방 의도가 좀 있는 것이 아니냐. 예. 또는 노 전 대통령을 조롱할 목적으로 예. 이제 일간 베스트 저장소에 업로드돼 있는 이러한 사진이 예. 어떻게 교학사의 그 공식 교과서 저희 수험서에. 참고서, 예, 참고서에 이렇게 실렸냐, 예. 라고 이제 이렇게 분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이제 교학사 측은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 이제 공식 사과문을 띄웠는데 예. 이게 편집자의 단순 실수로 발생한 일이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 예. 이게 과연 그 편집자의 단순 실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왕설래가 많이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노무현 재단에서는 지금 민영사상 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죠. 네, 이제 민사 소송과 형사는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걸 보면서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예. 좀 안타깝기도 했는데
형사 같은 경우는 엄격한 그 범죄 성립 요건을 보거든요. 예. 이게 일단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사자 명예훼손 혐의인데 예. 이제 사자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그 고인에 대해서 예. 허위 사실을 적시를 해서 명예를 훼손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노 전 대통령의 이런 어떤 합성 사진을 이용한 게 예. 과연 허위 사실 적시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은 약간은 좀 물음표가 붙어요. 예를 들어서 뭐 노 전 대통령이 예. 누구로부터 뭐 시계 선물을 받았다라는 예. 거는 허위 사실이 돼서 사자 명예훼손이 확실한데 예. 이것은 약간은 비방하는 어떤 사진을 올린 것이어서 네. 어떤 허위 사실로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예. 물론 네. 수사기관에서 이런 사진을 올린 경우에 대해서 수사는 하겠지만 예. 이게 기소가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약간은 저는 의구심이 들고요. 예. 다만 이제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이제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족의 입장에서는 그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런 명예, 그다음에 유족의 어떤 그런 정신적인 손해가 분명히 있거든요. 예. 유족이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승소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인다. 예. 나아가서 그 노무현 재단에서 예. 지금 그 시민소송단을 모집해서 소송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반 시민들의 어떤 그 정신적인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묻겠다라고 하는 건데 예. 유족에 대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민사 손해배상 승소 가능성이 좀 높고 네네. 일반 시민의 어떤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약간은 물음표다. 예. 다만 아마도 어떤 이러한 비방 목적에 대한 예. 어떤 그런 책임을 묻는다는 측면에서는 예. 민사소송을 충분히 진행해 봄직하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관계자가 아니지 일반 시민분들 그런 그렇죠. 분들은 약간 승소에 대한 가능성은 조금 낮게 보시는 거고요. 네. 이게 지금 그러니까 교학사의 경우에 이게 아까 앞서서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이제 편집자의 오류다 실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 실제 소송이 붙었을 때 책임을 누가 지는가?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학사는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실제 그럼 편집자가 책임이 있다면 그 편집자는 또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그러니까 교학사 측에서는 이제 단순 뭐 실수다 예. 또는 편집자가 한 실수다 이런 식으로 지금 네.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예.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제 만약에 편집자가 지금 경찰 수사를 해보니까 예. 수사 결과 편집자가 의도적으로 해당 사진을 일베라는 어떤 그런 사이트에서 예.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이것을 고의적으로 예. 그 참고서에 게재한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일단 편집자는 어떤 그런 민사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이고요. 예. 예. 나아가서 그 교학사 측 같은 경우도 네. 이제 민법 756조에 보면 사용자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용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점원이 예. 어떤 불법 행위를 했을 때 예. 그 점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도 예. 같이 책임을 지게 하는 규정이 마찬가지로. 민법에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교학사가 이제 그 편집자의 단순 실수가 아니라 편집자의 어떤 고의적인 불법 행위를 예. 이제 교학사도 사용자 책임에 의해서 연대하여 예. 책임을 배상할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면요. 하루 사이에 서울과 부산에서 두 차례나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거 두 사건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이거는 좀 이제 묻지마 범죄에 대한 어떤 좀 불안감이 좀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뭐 부산에서 일단 벌어진 사건 같은 경우는 예. 그 부산의 한 대학교 앞 커피숍에서 이제 친분이 없는 대학생을 흉기로 찌르는 옆구리를 이제 흉기로 찔러서 다치게 해서 예. 지금 특수상해 혐의로 이모 씨를 체포했다고 이제 부산 사상경찰서가 밝혔고요. 네. 또 앞서 지난 25일 같은 경우는 관악구 신림동에서 이제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그 홍모 씨가 갑자기 난입을 해서 네. 그 부동산 주인을 지금 위협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제압이 됐고요. 예. 네. 또 그 앞서서는 이제 진주에서 그 폐지를 줍는 할머니에 대한 묻지마 폭행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22일 오후 4시경에 이제 진주 시내 한 거리에서 폐지를 줍던 그 노인에게 막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예. 또 바닥에 내동댕이 친 혐의를 받고 있어서 근데 이 경찰이 좀 수사를 해보니까 예. 이 뭐 책을 가져가서 본인의 책을 이 예. 폐지를 줍는 노인이 가져가서 이제 화가 나서라고 이제 이러한 폭행을 저질렀다고 하는 진술에 대해서 예. 경찰이 보니까 이거 특별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이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혹시 여죄는 없는지 수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내놨습니다. 예, 여러 이제 그 묻지마 범죄의 그 사례들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이제 뭐 길거리나 공공장소나 아까도 보니까 카페 이런 데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요. 좀 세상이 무섭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도대체 무슨 심리로 저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보통 이런 어떤 묻지마 범죄를 하시는 분들 심리는 보통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 최근에 이제 대검찰청 범죄 분석을 보면요. 예, 살인 범행 당시 정신장애 있는 비율이 점차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정신장애 비율이 2015년도에 7.5%였다가 예, 이제 그 다음에는 7.9%, 그리고 2017년에는 8.5%로 계속 정신장애가 있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다시 말해서 이제 조현병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네. 대표적인 사례인데 예. 이런 정신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예, 게 하나의 원인이 될 테고요. 예, 또 나아가서 이제 사회 불만, 그리고 뭐 성별, 이념, 계층 간 예, 어떤 그런 갈등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갈등을 주위 사람들에게 이제 무차별적으로 해소하는 그런 과정에서 예. 이러한 묻지마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저희가 이야기가 나온 김에 좀 짚어보고 싶은 것이 사실 심신미약을 감형을 위해서 악용을 좀 하는 사례도 이제 발생을 하고 있어서 심신미약을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 건가요? 이제 그 심신미약이 뭔지는 조금 말씀드릴 필요가 예. 있을 것 같아요. 심신미약이라는 것은 결국 두 가지거든요. 예. 심신상실이라는 게 하나 있고 예, 그다음에 심신장애, 예, 심신미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심신상실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예, 본인의 어떤 사물 변별 능력이나 본인이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 예. 그러니까 예. 약에 너무 취했다든지 예. 아니면 조현병 때문에 본인이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고 예. 그런 상황에서 어떠한 뭐 상해나 살인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예, 네네. 그래서 이런 게 과연 이 범죄 당시에 본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어떤 의사 결정할 능력이 아예 없었던 경우가 이제 심신상실이고 예. 그것이 약간 미약했던 경우 예. 그런 게 심신미약인데 예, 어떤 범죄를 처벌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그 행위의 불법성, 예, 어떠한 그러한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라는 그런 불법성뿐만 아니라 예, 나아가서 그러한 행위의 책임을 예, 그 사람에게 지울 수 있는지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본인이 뭘 하는지를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범죄의 책임을 온당히 다 지우기는 조금 부적절한 면이 있어서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형사 책임을 감해 준다거나 예. 그다음에 정신병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 또는 감경해 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우리 형법에 있는데 예, 그게 이제 재판에서 너무 악용된다라는 그런 비난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음주운전을 해놓고 나는 심신미약이었다. 또는 내가 술에 취해서 사람을 때렸는데 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네. 이런 식으로 사실 실무적으로는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많이 주장을 하거든요. 예, 근데 재판부에서 이제 진짜 심신장애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조금 더 냉정하게 엄격하게 좀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예. 좀 이렇게 보입니다. 예. 글쎄 뭐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양형 기준을 더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처벌을 더 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은 늘 나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들도 있다고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뭐 더러 계시고요. 묻지마 범죄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좀 해봤습니다. 주제를 바꿔서요. 지난 1999년에 부녀자 강도를 저지른 일당 중에 한 명이 20년 만에 무죄를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일단 사건을 좀 돌려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 1999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즉 강남 일대에서 부녀자들을 납치해서 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로 예. 이제 4인조 일당에 대한 수사가 시작이 돼서 네. 그 중에 3명은 바로 붙잡혀서 예. 이제 유죄를 선고받고 그 중에 일부는 복역을 하고 이미 풀려난 상황이었는데요. 예. 네. 그 중에 한 명, 이제 이 씨인데 예. 이 씨는 공범 3명과 함께 이제 같은 이 범죄를 가담했다라는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었는데 예. 이 씨가 바로 그 19년 전에 예. 이제 해외로 도주를 했습니다. 네. 해외로 도주를 했다가 최근에 이제 붙잡혀서 예. 이제 재판까지 받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19년 동안 행방이 묘연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라진 경위는 지금 파악이 된 게 있나요? 그 일단은 출입국 사무소에 예. 그 이 씨의 출국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게 입국을 한 기록은 있는데 출국을 한 기록이 없어서 예. 이제 어떻게 된 거냐라고 했더니 이제 위조 여권을 사용을 해서 예. 이제 그 19년 전에
도주를 했었던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됐는데 예. 지금 이러한 그 이제 강도 성폭행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공소시효가 그 당시 행위시법에 따르면 15년이거든요. 예. 15년이 언제냐? 그럼 2014년 3월입니다. 예. 2014년 3월이 지나면은 원칙적으로는 공소시효가 만료가 돼서 예. 그 이후에는 이제 이 씨를 검거하더라도 기소를 할 수가 없는 예. 예. 그런 상황으로 일견 보였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이 씨가 그래서 지금 실제로 붙잡혔을 때도 이 씨가 되게 태연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공소시효가 만료됐으니까. 아, 방법이 없을 것이다. 이제 네. 그렇게 생각했군요. 네, 그런 얘기가 좀 들리는데 예. 예. 근데 이제 공소시효가 중단되는 경우가 뭐냐면 예. 공범에 대한 기소가 예. 이루어져서 예. 공범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면은 네. 나머지 공범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중단이 되고요. 어.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범죄를 면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주한 경우 예. 이 경우는 왜냐하면은 공소시효라는 제도 자체가 예.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공소 제기를 하지 않아서 예. 그러한 공소 제기를 계속 미루는 경우에 예. 나중에 막 10년 후, 20년 후에 갑자기 공소 제기를 하지 말라 이런 예. 제도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라고 예. 하면 공소시효가 진행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네네. 대표적으로 해외로 도주를 하면 예. 수사기관이 공소를 제기하고 싶어도 제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공소시효가 중단이 되는 건데 지금 이 씨 같은 경우도 해외에 지금 이렇게 도주 목적으로 출국을 해 있는 예. 이 기간 동안에 공소시효가 중단이 됐기 때문에 예. 결국은 입국을 해서 검거가 됐고 예. 재판까지 받아서 예. 이제 재판을 받았습니다. 예. 다만 그 재판 결과는 좀 무죄가 나왔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무죄가 있습니다. 나온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정확하게는? 네, 이제 보면은 당시 이제 어떤 그 세 명에 대해서는 이제 유죄가 나왔는데 예. 이 씨 같은 경우는 보면은 현금을 인출한 내역은 확실해요. 네. 현금을 인출한 내역은 확실한데 네. 문제는 이 강도 성폭행에 대해서도 가담을 했느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좀 따져 보니까 당시 피해자들이 범인 목소리만 들었을 뿐 얼굴은 직접 보지 못했고 예. 또 나머지 공범 3명 역시도 그 증인으로 나와서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적은 없다. 예. 다만 돈만 인출해 준 것이다. 아. 이렇게 일관되게 주장을 하니까 네. 법원 입장에서는 이거 좀 의심스럽기는 한데 예. 이게 이 씨가 이 강도 성폭행 이 범죄에 직접적으로 가담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예. 약간 의심스럽다. 예. 그렇게 이렇게 의심스러울 때는 그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그 형사 재판의 대원칙에 따라서 예. 증거 불충분 무죄를 지금 선고한 것이고요. 예. 다만 그 위조 여건 사용한 부분은 예.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실형이 선고가 된 걸로 아, 알고 그 있습니다. 부분의 실형이 선고가 됐군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만나본 내용까지 저희가 다뤄봤습니다. 오늘 다양한 주제들 얘기를 나눠봤네요. 오늘 이 시간은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